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이 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줄이야. 자, 다음 파트 진도로 나갈 건데,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밤마다 진도가 조금씩 달라요. 밤마다 진도가 조금씩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DNA 이전 정보의 발현 이쪽 파트를 그냥 통째로 싸그리 쫙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아예 이쪽 파트를 통째로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프린트 저때 저번에 우리 수업 나갔을 때 나눠줬던 프린트 요거 전체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대한 한번 빨리 끝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이미 진도를 많이 뺀 반도 있고요. 이쪽 파트를 이제 도입부밖에 못한 반도 있어서 그냥 한번 처음부터 쭉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하는 내용은 유전 정보의 발현, 즉 어떻게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단백질, 형질로서 발현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복제, 전사, 번역 요 세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제는 뭐 모든 반을 다 얘기했고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강조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복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부터 실제 이제 유전 정보가 발현되는 거는 전사부터 시작이니까요. 자, 전사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는 영어로 트랜스크립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의미는 뺏기다.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베껴 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RNA 전사에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전사 첫 번째 핵에서 일어난다. DNA는 핵 속에 있죠. DNA는 핵 속에 있습니다. RNA 전사라고 하는 거는 DNA 정보를 뺏기는 거예요. 즉 DNA에 다가가서 이 DNA 정보를 가지고서 염기서열을 조립하는 건데, DNA는 핵 밖으로 나오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정보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핵 밖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핵산이라는 분자는 이제 분해되는 여러 가지 분해할 수 있는 요건들에 의해서 취약해질 수 있으니까, 즉 정보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DNA는 핵 속에 갇혀 있어야 되고, 전사가 일어나려면은 이제 DNA를 만나러 전사 기구들이 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포인트는 RNA 전사잖아요. RNA 전사, 즉 얘도 전사라고 하는 거는 RNA를 합성하는 거고요. 합성한다, 즉 물질을 만든다. 일종의 동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질 대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화학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RNA 전사, RNA를 중합한다. RNA를 중합하는 효소라 해서 RNA 중합 효소가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간단합니다. RNA를 만드는 거니까 염기서열로 T 대신 유라실이 U가 쓰인다. 자, 요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가지 포인트.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보여준 반도 있고 안 보여준 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영상인데, 자, 요 유튜브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어떻게 DNA 전사 과정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고, 영상이 안 나왔네요. 죄송해요, 영상이 안 나왔네. 바로 요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쭉 보시면은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 본 반도 아마 2개 반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RNA 전사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단백질 번역 과정이 일어나는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요거는 제가 하단에다가 링크를 따로 띄워 놓겠습니다. 네, 이걸로 보기는 조금 그렇고, 여러분들이 꼭 영상을 보셔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꼭 확인하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주형 가닥과 비주형 가닥이라는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주형이 뭐냐? 여기 있는 주형, 여기 비주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형은 틀이라는 소리예요. 틀. 얘는 틀이라는 소리예요. 틀. 즉, RNA를 만들 때 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RNA를 합성할 때 DNA가 두 가닥 있는데 두 가닥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가닥만 이렇게 한 가닥만 쓰게 돼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가닥에만, 요 한 가닥에만 정보가 있다는 소리고, 이 한 가닥만을 틀로 해서 RNA를 만드니까 여기를 틀이 되는 가닥이다 해서 주형 가닥이라 부른 거야. 반대쪽은 틀이 안 된다 해서 비주형 가닥, 이렇게 틀이 되지 않는 가닥이라 해서 비주형 가닥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주형 가닥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냐, 이 전사되는 RNA 서열과 바로 어떻다? 상보적이다. 요거 기억하세요. 보시면은 이 DNA 염기 서열에 RNA 염기들이 하나씩 첨가되면 붙으면서 중합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RNA 서열과 주형 가닥은 서로 상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RNA 서열과 비주형 가닥 서열을 보시면, 자, 요게 전사되는 요런 서열과 이 비주형 가닥 요 서열을 보시면은 어때요? 서열이 일치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얘랑 얘랑은 상보적, 얘랑 상보적이고 얘랑도 상보적이면 얘랑 얘랑은 같을 수밖에 없다. 요런 논리로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주형 가닥은 합성되는 RNA와 염기 서열이 일치한다. 단 T와 U의 차이는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요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온 염기 서열을 여러분들이 직접 번역을 해볼 거예요. 즉, 어떤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번역을 해볼 건데, 그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단백질 번역 과정입니다. 자, 아까는 뺏겨 쓴다 해서 트랜스크립션, 전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왜 번역이라고 하는가? 번역의 의미는 뭐죠?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번역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번역이라는 의미는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단 의미는 동일해야 하죠. 그게 번역이죠. 자, 얘는 왜 번역이라고 하는가? 아까 전사는, 자, RNA 전사는 DNA를 갖다가 RNA를 만드는 거였어. DNA와 RNA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물질이긴 하지만 얘네는 결국 핵산이라는 비슷한 물질이잖아요. 핵산이라고 하는, 즉 공유할 수 있는 성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오히려 차이점이 공통점보다 더 적은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물질이기 때문에 번역이란 말이 쓰지 않고 그냥 단순히 염기서열, 정보만 뺏겼다, 전사라는 의미를 붙였는데, 자, 이제 번역은 얘는 얘기가 다르지. 얘는 이제 RNA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을 만드는데, 자, RNA는 뭐예요? 핵산이에요, 핵산. 핵산과 단백질은 구성 원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즉, 어떤 물질의 정보를 완전히 다른 물질에 대한 정보로 바꿔버리는데 그 의미는 변하지 않게. 그래서 이게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어떤 언어를 서로 다른 언어로 바꿔주는 번역이랑 비슷하다 해서 단백질 번역,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고 안 해도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긴 합니다. 자, 이 단백질 번역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아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 일단 단백질 번역 과정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장소입니다. 번역이 이루어지는 장소. 아까 전사, RNA 전사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한다고? RNA 전사 같은 경우는 핵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왜? DNA가 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단백질 번역은 얘기가 달라요. 자, 단백질 합성 장소는 어디예요? 단백질 합성 장소는 어디입니까? 중간고사 때 했었죠. 리보솜입니다. 합성 장소는 리보솜. 리보솜은 어디 있어요? 핵 밖에 있어요. 핵 밖에. 즉, 얘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핵 밖에서. 핵 밖. 핵 밖은 뭐야? 세포질이죠? 그쵸? 세포질에 있는 어디서? 리보솜에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번역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 그림에도 보시고 아까 소개한 영상에서 단백질 번역까지 나타난다 했죠? 번역 과정까지. 그럼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뭐 트랜스퍼 RNA, 제가 뭐 이거는 프린트에서도 했지만 tRNA, 뭐 리보솜, 뭐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뭐 A 자리, P 자리, E 자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딱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백질 번역 과정은, 자, 일단은 RNA가 핵 밖으로 나와서, RNA가 핵 밖으로 나와서, 즉 세포질로 나와서 리보솜으로 간다. 그럼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자, 번역 과정 첫 번째, 어디서? 번역 장소는 핵 밖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염기 3개가 여기 있는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염기 3개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한다. 3개가 1개를 지정한다. 염기 3개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한다. 왜 자꾸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할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단백질 번역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린트를 채울 수가 있겠죠? 프린트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핵선의 단백질 번역 과정에서 핵선의 유전 정보를 번역하는 과정이다. 어떤 형태로? 바로 단백질의 형태로 바꾸는 거다. 자, 어디로 이동한다고? 세포질로 이동한다고. 세포질로 이동한 애들이, 세포질로 이동한 RNA가 이제 리보솜으로 가서 단백질을 만든다. 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제가 이제 손가락 모양 해놓고서 말을 해놨는데, 이게 바로 이제 단백질 합성 과정, 즉 유전 정보를 합성하는, 유전 정보를 발현하는 과정. 왜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유전 정보를 발현하는 과정에 압축한 얘기예요. DNA 정보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 이런 형태를 만들어라 라는 정보예요. DNA의 염기서열은. 근데 그 일을 실제로 수행하는 거는 단백질이니까. 즉 발현이라고 하는 거는 DNA 정보를 단백질의 형태로 번역하는 것이다. 자, 읽어보면 DNA 정보는 생명체가 할 일들이 적힌 암호문으로 볼 수 있다. 생명체는 이 암호문을 번역해서 그에 맞는 생명활동을 수행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게 이 파트의 핵심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진도 나간 반도 있어요. 그 반도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진짜 이제 아무 반도 진행하지 않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지금부터인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앞에서 거의 대부분 얘기를 다 했으니까. 오늘 이제 할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바로 마지막은 이제 코돈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코돈이란 무엇인가? 자, 일단 지금 이 그림은 프린트 뒷페이지에 있어요. 프린트 뒷페이지에 있는 그림이고요. 보시면은 자, 여기에 DNA가 있죠. 여기에 메신저 RNA, 즉 RNA, DNA로부터 전사된 RNA가 있습니다. 즉 그리고 얘가 단백질 번역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RNA다. 여기 보시면은 트리플렛 코드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코돈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그림을 여기까지 보고 앞으로 넘어가서 코돈이라고 프린트 파일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뭐라 돼 있습니까? 코돈이라 돼 있고 메신저 RNA 유전 암호의 단위라고 돼 있어요. 아, 여러분들 프린트에서는 8페이지라고 안 돼 있을 수도 있겠구나. 자, 어쨌든 유전 암호라고 하는 거 밑에 바로 코돈이라는 데 있고 코돈의 정의는 메신저 RNA 유전 암호의 단위라고 했어요. 왜, 자, 코돈 이게 왜 유전 암호의 단위냐? 아까 단백질 번역 과정에서 염기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메신저 RNA, 이 RNA에서는 염기 3개가 하나의 묶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소린지. 즉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할 수 있는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쌍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코돈이라고 부른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즉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코돈이에요. 그게 코돈. 그러면은 여기 있는 트리플렛 코드는 뭐냐? 교과서에서는 3년기 배열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3년기 배열. 근데 사실 3년기 배열이란 말은 여러분들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 코돈이라는 얘기를 좀 알고 가자. 자,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코돈이라고 있고 여기는 왜 트리플렛 코드라고 돼 있냐? 사실 뭐 그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나 똑같은 말인데 뒷페이지 넘어오시면은 뒷페이지 넘어오시면은 DNA 상의 유전 암호로 3개의 염기가 한 조가 되어 1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돼 있죠. 거기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사실 트리플렛 코드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DNA 상에서 3가지 염기의 배열을 우리는 트리플렛 코드라 한다. 메신저 RNA 상에서 염기 3개가 한 쌍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코돈이라고 하자. 즉 코돈은 메신저 RNA에서 부르는 얘기, 코돈은 RNA 단위에서 부르는 얘기, 트리플렛 코드는 DNA 단위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얘기라고 받아들이시면 편합니다. 사실상 이 얘기도 잘 안 써요. 쓰긴 써요. 이거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까 3년기 법칙으로 했죠? 3년기 배열, 3년기 법칙. 자, 이 용어도 쓰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볼 거는 사실 이 용어를 많이 더 볼 거예요. 자, 어쨌든 코돈이라는 거는 이렇고요. 그런데 이제 요 코돈이라고 하는 거는 재밌는 게 어떤 생명체든 다 똑같다. 정보가 똑같다. 자, 아래 보시면은 이 표가 있을 거예요. 이 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코돈, 모든 3년기 조합을 적어놓은 표예요. 이거를 코돈표라고 하는데 이 코돈표는 재밌는 게 모든 생명체가 이거를 공유합니다. 똑같이 이 법칙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유전암호 체계를 모든 생명체가 공통으로 사용되니까 야,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초의 생명체가 딱 있지 않을까. 즉 우리 모두는 이 생명체 전부는 최초의 생명체 딱 하나에서 퍼져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근거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거는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예요. 자, 코돈이란 뭐다? 염기가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그 단위를 우리는 코돈이라고 하자라고 했죠. 그 단위를 코돈이라고 하자. 자, 일단 프린트 앞으로 넘어와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생명체는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한 얘기가 뭐라고? 왜 3염기 조합, 즉 코도는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얘기라고요. 시작할게요. 일단 이 두 가지를 알고 갑시다. 생체 내에서 사용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총 몇 가지냐? 이거는 이재원 쌤이랑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입니다. 생명과학과 관련된 대학교를 희망한다 하시면은 이거 다 외우래요, 교수들이. 구조식까지 싹 다. 어쨌든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대략 20가지 정도 됩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21개 정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서적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20가지를 칩니다. 그런데 자,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RNA 염기의 개수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종류를 다 알아요. 바로 뭐다? 아데닌, 우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4개죠. AUGC 4가지입니다. RNA 염기의 개수를 얘기한 거예요. 즉, 이 4가지를 가지고서 이 20가지를 몽땅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우리 몸에서 유전 정보, 즉 염기서열로 저장되는 정보의 단위는 4가지밖에 없어요. 기초 베이스가 4가지밖에 없어.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종류라고? 우리 몸에서 실제 쓰는 거는 20가지라고. 즉 RNA 염기서열로 이 모든 아미노산을 싹 다 지정하려면은 4가지 갖다가 어떻게든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자, 프린트 잘 따라하고 있죠? 프린트. 요건 이제 프린트에 없는 내용이지만은 잘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뉴클레오타이드 1개가 아미노산 1개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뉴클레오 하나당 아미노산 1개씩 지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미노산 4개밖에 지정이 안 되겠죠. 그쵸? A는 뭐 G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지정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은 아미노산,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아미노산을 지정 못 해. 그럼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 2개가 아미노산 1개를 결정하게 된다면 염기 종류가 4가지잖아. 그럼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경우에 쓰였죠? 자리 2개가 있어. 중복해서 내가 카드를 뽑아. 4가지의 카드가 있는, 4가지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다가 내가 손을 집어넣어서 카드를 뽑아요. 중복해서 뽑는다고 할 때. 첫 번째 카드, 몇 종류, 몇 가지나 뽑을 수 있어? 4가지 뽑을 수 있지. 두 번째 카드, 몇 가지 뽑을 수 있어? 4가지 뽑을 수 있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외우세요.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생각해보면 그래요. 염기 종류가 4가지니까 첫 번째 염기 서열로 4가지가 올 수 있지. 두 번째 염기 서열로 또 4가지가 올 수 있어. 얘네들이 총 16가지의 조합을 낼 수가 있어요. 정 못 믿겠다면 노가다를 띄워보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안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총 16가지를 지정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의 아미노산 종류는 몇 개라고? 20가지라고. 안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뉴클레오타이드 3개가 아미노산 1개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3개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한다면 아까랑 같은 논리로 첫 번째 염기에 4종류, 두 번째 염기로 4종류, 세 번째 염기로 4종류 하면은 총 몇 가지? 64가지가 지정이 가능하다. 못 믿겠으면 노가다를 띄워봐라. 자, 64가지. 자, 이렇게 3개가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아미노산을 결정한다면 총 64가지의 조합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20가지니까 전부 다 커버칠 수가 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3개가 아미노산 1가를 지정할 수밖에 없다. 왜? 뉴클레오타이드 3개보다 적으면은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커버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의문 들 수 있어요. 4개가 한 팀 이루면 안 돼요. 5개가 한 팀 이루면 안 돼요. 뭐하러 그래? 그럴 필요가 없는 걸. 이미
세 가지만 해도 차고 넘쳤는 거야. 4개, 5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효율적이니까 그거는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뉴클레오타이드 3개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자, 이제 마지막 파트 보도록 할게요. 코돈표를 볼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할 얘기는 실제로 유전 암호를 번역할 때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로 번역을 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일단 프린트 뒷페이지 맨 마지막 코돈 번역 시 주의할 점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 내용 있죠. 왼쪽 첫 번째 연기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신이 찾는 코돈 조합을 찾는다라고 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은 코돈표에서 내가 어떤 코돈을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ACG라는 내가 코돈, ACG라는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뭔지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첫 번째 A, 두 번째 C, 세 번째 G 해가지고 찾으면 된다. 그냥 단순히 얘기해요. 몇 번 해보면 쉽습니다. 두 번째, 번역의 방향성이라고 했죠. 자, 예를 들면 이러한 메신저 RNA 서열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뭐 이러한 서열이 있다고 쳐봅시다. 항상 자, DNA, RNA 중합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항상 뭐든지 5에서 3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저번 온클 마지막 그 강의였을 거예요, 아마. DNA 방향성을 할 때, 지금부터 모든 방향성을 생각을 할 때 5에서 3을 생각하라. 5에서 3. 번역의 방향성. 어디서 어디로? 5에서 3이다. 라는 거 기억해라. 요거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요거 얘기를 지금 했지. 저번에 하는 게 아니지. 5에서 3으로 간다. 즉, 이런 방향으로 내가 번역을 해나가야겠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번역을 해나가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게 좀 중요한데,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이 존재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프린트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시장 코드나 돼 있는데, 여러분 프린트는 게시 코드나 돼 있어요. 자, 바로 요 AUG라는 녀석인데, 얘는 메사이오닌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밑에 게시 코돈 또는 시작 코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게시라는 의미가 뭡니까? 시작하다는 의미죠. 여기서부터 번역을 시작하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를 봅시다. 5에서 3으로 간다고 했죠? 슬슬슬슬 잘 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3개, 원래 코돈이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3개씩 끊어서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왜? 아직 이걸 못 만났으니까. 자, 갑니다. 어딜 만날 때까지? 얘를 만날 때까지 가. 슬슬슬슬 와. 만났네. 여기서부터 이제 3개씩 끊어서 읽으면서 번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 거는 AUG는 이제 메사이오닌을 지정한다 했죠? 메사이오닌을 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즉 아미노산으로 핵산 분자를 아미노산으로 번역할 때 의미는 없어요. 어떤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른 기능을 하긴 하지만 AUG 이전에는 아미노산, 즉 실제로 아미노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에 참여하지 않아요. AUG부터 3개씩 끊어 나가서 읽으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게 뭐예요? CCA네요. CCA 여기 있네요. 프롤린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3개씩 끊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
요게 이제 번역 시작점이에요. AUG. 그 다음에 코돈표를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요 애들이 있는데 얘네도 또 특이한 애들이에요. 종결 코돈이라 돼 있어요. 종결 코돈이라 돼 있어. 종결이 뭐예요? 끝내자. 그쵸? 종결 코돈. 우가를 만나면 어쨌든 저 세 개를 만나면은 이제 번역을 끝내라. 뭐 이렇게 오다가 자, 요런 서열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5에서 3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들어옵니다. 번역해서 들어와요. 번역해서 들어오는데 3개씩 끊어서 보는데 자, ACA라고 하는 거는 트레오닌이라고 하는 거. 여기 아마 빛번짐 때문에 잘 안 보이실 텐데 프린트 보시면 될 거예요. 온인이라는 거를 설정이 되어 있고, CC라고 하는 거는 프롤린이죠. 프롤린이 될 거고, AUU 어딨니? 아이소류신이네요. 근데 UH를 보면은 종결 코돈이라 돼 있고 아미노산에 대한 이름은 없어요. 종결 코돈이란 돼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알아? 끝이야. 더 이상 아미노산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정된 아미노산이 없죠? 그래서 끝이에요. 자, 여기는 종결이다. 번역 끝이다. 왜?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으니까 올 게 없으니까 리보솜이 버티지 못하고 해체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번역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번역 종결점은 요 세 가지 코돈을 만나면은 번역이 종결된다. 자, 이제 4번에 있는 내용만 남았네요. 4번의 내용은 이거죠. 여러 가지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동일한 코돈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얘기와 조금 연계가 됩니다. 뭐냐면, 자, 코돈표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중복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꽤 많아요. 사실상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딱 한 종류만 결정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즉, 말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중복 지정하는 경우가 오히려 대다수죠. 그쵸? 아미노산 하나와 코돈 하나가 서로 1대1 대응이 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1대1 대응이란 말이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미노산 코돈이 그냥 진짜 딱 하나씩만 매칭되는 케이스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다 아미노산들은 중복 지정 당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코돈이 딱 하나, 두 가지가 하나, 두 가지가 하나, 이런 식으로 다 중복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거는 안 돼요. CCU라는 코돈이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 잘 보이는데 UCU라는 코돈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UCU는 세린을 지정하고 있어요. UCG라는 애도 세린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UCU라는 게 세린 이외에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안 돼요. 즉,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만을 지정할 수 있다. 아미노산은 중복 지정 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만을 지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염기 서열이 살짝 바뀌더라도 똑같은 아미노산이 들어가니까 이게 은근히 돌연변이, 즉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염기서열이 바뀔 수도 있는 거를 우리는 돌연변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경우에 돌연변이로 인한 효과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더라. 즉 돌연변이를 방어할 수 있더라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하단 링크에다가 프린트, 혹시 모르니까 프린트, 제가 프린트 링크 남겨둘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코돈표 조금 제가 이렇게 예시 삼아서 코돈표를 몇 번 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사실 코돈표 번역하는 거를 실제로 해볼 거예요. 만약에 미리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그것도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보고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RNA 전사 단백질 번역과 관련된 영상도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 네.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거, 그림으로 보고 하는 것보다 그 영상 하나 보는 게 여러분들 이해에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진짜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